저는 네팔에서 온 19살 러브선 구룽이라고 하고요. 저희 부모님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제가 동생을 어린이집에 먼저 보내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중도 입국 청소년이에요. 제 이름은 에르메입니다. 찐메량입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박나영입니다. 베트남 이름은 VT 마화입니다. 그 마화는 벚꽃입니다. 저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2014년에 한국에 왔어요. 올해 19살 해외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잔디리지가 한번 읽어볼까요? 겨울보다 여름이 더 좋아. 이렇게 좀 비교하는 거 배웠어요. 희용이 3번, 러브선 4번. 하나도 알아듣는 게 없어서 그게 참 힘들었죠. 수학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와서 이제 내가 학교에서 수학 시간 때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없는 게 왜냐면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잠을 잘 못 잤어요? 참 잤는데요. 그냥 수업 듣고 좀 질려서 어려워요. 역사하니까 듣지 못하고 이해 못해서 어려워요. 국어와 역사 같은 경우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배경들을 알고 있어야만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더 있고요. 한국어 능력이 곧 기초학력의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아이들은 어려움은 조금 있지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한국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한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오죠. 비자의 변경 전까지는 외국 아동으로, 외국 아이들로 이 나라에 있게 됩니다. 우리 중도 입국 애들은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예요. 학창 시절은 아마 다 센터에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서류를 떼야 되는데 중국에도 가야 하는 상황이라 중국에 가면 또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따게 됐어요. 교복도 입고 싶기도 했는데 그런 점이 안타까웠어요. 아무도 저한테 이런 외국인들만의 센터가 있는 걸 알려주지 못하고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올해 19살인데 중학교 다시 공부하는 데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원래 고등학교 다녀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저희 센터에 전화를 굉장히 자주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담 자체가 안 된다, 언어적으로. 그리고 학생도 와서 그냥 엎드려 있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라든지 학교 생활 전반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교육에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한국어 과정이나 다른 부분들이 배려가 되지 않는다면 이 친구들은 학교 안에서 뭐 유령 취급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고2 때 자퇴를 했습니다. 이제 적응도 안 되고 이제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외로울 때가 많아요. 사실 아버지를 13년 만에 만났어요. 부모님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은 좀 어색도 안 하고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어떠한 얘기도 편하게 못하는 것 같고요. 여기 오게 되는 순간, 이 땅을 밟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제약입니다. 새아버지를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렵고 복잡한 환경이 될 수 있고요. 뭐 때로는 폭력도 하시고 또는 비자 연장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시고. 그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학교 폭력으로 이제 결국 자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전되지 않았던 국가에 대해서 어떤 그런 편견들이 있나요? 저를 학생들이 때리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 신체적인 불쾌한 접촉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하는데 장애를 좀 겪었었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제가 이게 한국에 왜 있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어렸을 때 왔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미래는 너무 막막하고 나는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어요? 있는데 그걸 본인이 스스로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여건, 경제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또 그것을 자기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희망이나 꿈을 가질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우울한 감이 항상 깔려 있다고 봐요. 나는 우즈베키스탄에 살 때 꿈은 경찰 되었었어.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경찰 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그 꿈은 잊어버려. 학교 졸업하고 비자 어떻게 돼? 나는 코리아인인데 아마 F4를 받으면 한국에 살 수 있어. 그럼 한국에서 법이 계속 바뀌면 나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너는? 나 지금 그 문제가 생겼다. 학교 졸업하고 후에 비자 연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 중에. 맞네. 너 코리아인 아닌데잖아. 응, 코리아인 아니라서. 비자가 지금 6개월 남아 있어요. 검정고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합격을 못하면은 고향에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석사 1학기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속 비자에 대한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미래에 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진짜 할 시간조차 없거든요, 사실은. 계속 비자를 위해서 달리다 보면 개인과 자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는 F4 비자로 따려고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원래는 간호학과랑 아동교육학과에 다니고 싶었는데 취업이 제일 쉬운 과로 들어갔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교육이라든지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으로 아주 사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거라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중요한 건 인구 절벽입니다. 자꾸 인구가 없어지는 걸 그 가족들이 메꾸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느 날부터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다문화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예쁘게 잘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넓은 땅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 자리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묻혀진 보배지요. 이미 이중 언어가 자리 잡고 있고, 보배라고 하는 거는 개발이 되면 보배가 되는 거고 개발이 안 되면 묻히는 거죠.